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사 등을 짓겠다며 귀농하는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디어에서 보이는 한적한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번엔 도시 사람이 농촌에 무작정 갔다가 여러모로 마음고생했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창녕 진돗개 사건입니다. 2017년 창원에서 영어학원 원장을 하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창녕으로 와서는 무궁화 카페와 집을 지어 4마리 진돗개를 키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카페 주변엔 논밭밖에 없어 20분 거리나 걸어가야 다른 집이 있을 정도로 외딴 곳에 떨어져 있었고 카페 안에 견사를 만들어서는 풀어놓고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잠시 슈퍼에 장을 보러 간 사이 매실이라는 7개월 된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파출소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애가 타던 중 카페에 자주 오시던 분이 매실이가 차에 치였고 택시기사가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근처의 주유소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해 준 결과 한 택시기사가 강아지를 싣고 가는 것이 보였고 이렇게 강아지 시체라도 찾고 싶다는 현수막까지 걸었었는데 결국 해당 택시기사가 경찰에 잡혔고 택시기사는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인근 과수원에 묻었다는 진술을 합니다. 가족은 택시기사가 수습을 잘해줘서 다행이라며 고마움을 표하고는 매실이를 직접 묻어주고 싶어 매실이를 묻은 곳을 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갑자기 기사는 다른 곳에 버렸다는 등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했다는데 경찰이 지워진 택시 불박 영상을 복원하자 한 개소주 집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매실이는 개소주가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목줄 없이 나갔다가 차에 치였기에 견죄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었고 택시기사 역시 길거리에 죽어있는 강아지를 개소주집에 데리고 간 거기에 동물보호법이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카페 주인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도 받지 않고 매실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만 해달라며 합의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실화탐사대에도 나오며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택시기사 할아버지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글쓴이네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할아버지가 개 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야박하게 신고하고 고소해서 돈 뜯어내냐며 피도 눈물도 없는 집이라며 손가락질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삽을 들고 무단 침입해서는 개를 갑자기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개가 본인을 위협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개장수 트럭이 대놓고 개 삽니다를 틀어놓고는 카페 앞에 대놓고 있기도 하고 견사 쪽으로 돌을 던져서 밤에 깜짝깜짝 놀라 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갑자기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데 개가 사람을 위협하고 돌아다녔다며 누군가가 신고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해당 카페는 폐업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다고 하네요.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익산에 귀농하여 사는 분이 키우던 10살 잉글리시 십독인 하트는 겁이 많아 집 밖으로 절대 안 나가던 강아지였는데 새벽 2시에 펑 소리가 나서 하트가 뛰어간 곳으로 뛰어가 보았지만 눈앞에서 놓쳤고 3시간가량 동네를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아 삼례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전단지를 돌리면서 계속 찾던 중 한 할머니가 익산교 다리 밑에 이런 덩치 큰 개가 쓰러져 있다고 제보했다는데요. 익산교에 가도 안 보여서 춘포 파출소에 신고 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마을회관에 가서 물어보니 할머니들이 큰 게 봤다며 50근은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아무리 울며 강아지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할머니들은 죽은 개 찾아서 뭐 할 거냐고만 하였고 결국 개는 찾지 못하고 돌아섰다는데요. 견주와 경찰이 다녀간 후 그 마을회관에서 하트를 먹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리얼스토리 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강아지가 죽어 있어서 데려와 먹었다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를 확인한 강영욱은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범인들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18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강아지를 묶어서 잘 키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지구인 자연농장 사건입니다. 지구인 자연농장은 젊은이들이 남원에 내려가 설립한 단체로 인성학교를 세우고 천연비누와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는 꿈이 있었다는데요. 그들이 2016년 여름에 남원시청을 찾아가 귀촌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서울 방배동에 있는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에 가서 귀농귀촌 센터장을 만나라고 하고 다시 서울에 가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센터장을 만난 그들은 인성학교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센터장은 본인을 믿으라고 했다는데요. 며칠 후에 남원시청에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남원시청의 공무원들이 센터장에게 폴더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높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센터장을 따라 여러 귀농 홍보 행사에 동원되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센터장은 먼저 땅을 사고 집을 지으라며 토지도 소개해 주더니 토지 구입 대금과 건축 비용은 귀농귀촌 대출을 받으라고 하여 1억 9천의 땅을 사고 센터장이 소개해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던 중 공무원한테 바로 옆에 인성학교가 있으니 여기는 인성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 있던 인성학교 대표 역시 그 귀농귀촌 센터장이라고도 합니다. 알고 보니 지구인들이 샀다는 땅은 소규모 삼터라는 부지였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소규모 삼터라는 사업은 5가구 이상이 단지 조성을 희망할 경우 상수도 같은 마을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센터장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갑자기 4가구가 빠져나가며 더 집을 짓지 못하면 소규모 삼터로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구인들이 집을 완성해준 모양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큰 집을 지어서 다 함께 살려고 했는데 센터장이 꼭 4채를 지으라고 하여 4채를 지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해당 땅은 센터장의 부인이 4천만 원에 샀다가 건설사 대표에게 6천에 팔았고, 이를 건설사 대표가 1억 9천만 원에 지구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나는데요. 더해서 공사계약 역시도 같은 건설사 대표에게 2억 3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던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추정 60분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그 센터장이라는 분은 본인은 인성학교를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남원 공무원은 처음부터 지구인들에게 인성학교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원 계획서에 다 쓰여 있는데 안 봤냐고 기자가 물어보니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립니다. 지구인들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해당 내용들을 폭로했고, 남원시청 게시판은 비판 글들로 넘쳐났으며 남원은 불매운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남원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지구인들은 인성학교는 포기하고 차 가공 공장이라도 하기 위해 남원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면담 후에 남원시청의 허가를 받아 근린시설로의 토지 용도 변경을 약속받고 남원시청을 통해 대출을 더 받아 기계까지 구입했는데 1년여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식품 가공 공장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차 가공 공장은 한 번도 운영하지 못한 채 기계들은 다시 중고로 팔았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멘토 활동을 받았다고 지구인들의 서명이 쓰여 있기도 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2021년 12월엔 지구인 집에 불이 나서 모든 재판 서류와 휴대폰 등의 자료들이 소실되었고, 남원시 전 감사실장이 명예훼손이라며 지구인들을 고소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승인 없이 땅을 팔았다는 이유로 모든 대출을 회수하고 귀농 지원을 받아놓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땅도 강제 매각한다는 통지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들은 남원을 떠났고 지금은 당진으로 갔다고 합니다. KBS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남원시청에 문의를 했지만 시청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의 현실입니다. 한 블로거는 2009년
전원주택 살면 힘듭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글쓴이는 이 주택에서 부부 단둘이 살았다는데요. 땅은 약 1000평에 건축 면적은 80평짜리 대저택이었다는데 잔디는 하루에 몇 센티씩 자라 3년 만에 잔디 깎는 달인이 되었고 민들레와 토끼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 하루 종일 잡초 치우는데 쓴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찾아와서 고기 구워 먹고 놀다 가는데 와이프는 2층에서 야외로 음식 나르느라 관절염이 생겼고 수저와 그릇은 전부 일회용으로 바꾸었으며 다음부터 누가 찾아온다고 하면 약속 있다고 하고 열쇠 주고 도망 나온다고도 합니다. 진돗개 2마리에 오리 5마리, 닭 20마리 정도를 키웠었는데 진돗개 2마리는 굉장히 많이 먹어 사료값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오리는 2달 키우다가 더러워서 이웃에 줬고 닭은 음식 찌꺼기 처리용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밭에는 고추, 가지, 상추, 쑥갓, 오이, 아욱, 열무, 치커리, 호박, 옥수수 이것저것 다 심었었는데 일덩어리일 뿐이고 100분의 1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싣고 다니며 지인들 나눠주러 다녔는데 채소값이 10,000원이면 기름값만 30,000원 든다며 나눠주는데도 사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다 보니 그냥 밭을 방치시켰다고 하네요. 태양열까지 쓰고 있지만 겨울에 전기세는 30만원, 기름값은 5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약하게 들어서 파카 입고 밥 먹는다고 합니다. 연못 역시 만들었는데 고동도 나오고 고기도 있지만 정말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본인들은 결국 이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관리인 둘 것 아니면 절대로 크게 짓지 말라며 마무리합니다. 이 그림 뒤에 고추밭은 따도 한없이 달렸는데 개가 맨날 똥을 싸서 그런가 보다는 추측도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든 무턱대고 덤비면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